파크레인저 보건기 지나나 엔진 조립을 끝내고 일발 시동까지 확인을 한 텍스형. 하지만 오버홀을 했는데도 진동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아 현대모터스를 방문하게 된다. 덕분에 대부분의 진동을 잡을 수 있었지만 D단 진동을 끝내 잡지 못하고 스튜디오로 돌아오게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덱스형입니다. 하루 종일 정신이 없네. 스위치 접점을 좀 청소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왼쪽 미러가 됐다 안 됐다고. 이거를 잘 빼야 되는데 잘못하면 스프링 같은 거 튀겨나오면 몇 대거든. 부품도 섬세하고 깨끗하게 다뤄주면 응답을 해요. 자, 이제 어렵게 스위치 커버를 뺐고요. 안에 보면은 접점이 어때? 좀 지저분하지? 새카만요. 이런 이제 고무 이런 부분하고 접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접촉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물티슈로 한번 살짝 닦아주고요. 접촉 청소제를 이용해서 접촉 싹 닦아주면 때가 나오죠, 그죠? 많아요. 이게 35년 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주의할 건 고무가 찢어지면 안 되겠지. 찢어지면 이제 부품 고하러 이제 패치장 돌아다니면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이물질들 때문에 접촉이 안 되는 거야. 요 각도 지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핀셋 같은 거 살짝 빼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조심히 핀셋으로 빼내서 보면 엄청나게 자세히 카메라로 잡아보시면은 먼지랑 단자부에도 다 그 검게 지금 오염도 되고 그을렸잖아, 그렇지? 이런 데들이 접촉 불량되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뭘로 해주면 좋냐면 페네트레이트 써 집중을 하시는 거니까 쓰면 봐봐, 그동안 금속에 묻었던 때도 그렇고 막 약간 부식 있는 것들이 좀 벗겨서 나오기 시작하지, 그지? 이렇게 좀 두시면 돼요. 그런데 베이스에도 이물질이 끼면 작동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분해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분해해서 이제 닦아주면 아무래도 훨씬 낫겠죠. 좀 이제 스프링 모양이 나오지? 아까는 뭔가 안 보였잖아, 검해가지고. 이제 단자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작동되는데 문제 없게끔 깨끗하지 않아? 시꺼먼 게 하나도 없어졌죠, 그죠? 깨끗하죠. 이렇게 돼야지 전기가 통할 거 아니야, 그죠? 그다음 여기에는 그리스가 살짝 발려 있어요. 작동 원활하라고. 그죠? 그리스도 살짝 쳐주는 게 좋지. 미러가 작동을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지? 안 하면 어떡하지? 쪽팔린데. 되는 거 같죠? 네.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잠깐 모터가 좀 구경하네. 위, 아래. 이거 아예 어제 각도 조정 안 됐었잖아, 그지? 어때?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겠죠? 쉽죠? 다 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려줬다, 다. 이 윈도우 스위치도 접점이 더러울 것 같은데, 이왕 좀 이런 거 해주는 게 좋겠지? 이런 건 이제 집에 물티슈 있잖아요, 그죠? 물티슈 다 있으니까 물티슈 같은 걸 한번 1차적으로 한번 닦아주고. 난 진짜 보이는 곳만 닦고 그냥 리스토어하는 게 난 진짜 싫거든, 사실.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기분이 좋지 않나? LED인데 상태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왜 이 정도 되면 스위치 문제가 될지 알겠지, 그지? 참 요즘차에 비하면 진짜 회로가 단순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잘 작동하는 거 보면 용하죠, 그죠? 이제는 뭔가 스위치가 쫀득쫀득하죠. 처음에 지금 걸려가지고 이렇게 안 됐던 것도 있거든. 그지? 한 번에 안 됐던 거 이런 거 다 됐고. 조명은 다 잘 들어오고요.
이런 데 하얀 게 깨져가지고 이런 데가 좀 더 진하게 들어오네 오히려. 제작사들이 별로 나 같은 사람 안 좋아할 거야, 그지? 자, 다음은 이제 계기판인데요. 계기판은 이제 렌즈 커버가 많이 기스가 났고 그리하여 이거는 이제 청소해 줄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PRN-D에서 D자가 조명이 안 들어온대요. 근데? 어라? 이거 일반 전구가 아닌데? 와, 이거 뭐 기판으로 돼 있는데 이거? 전구가 어렵게 돼 있네. 야, 이 카드판을 빼야지 나오는 건데 이게 PRN-D 전구. 이거 교체하려고 다 보냈어. 되게 까다롭게 돼 있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D는 지금 보니까 허옇게 된 게 완전 이제 갔어. 맨날 뒤에 얘는 뒤에서 사용을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거 끼기도 되게 복잡하네 이거. 또 눈깔도 빠지는 작업인데. 나프빗기도 있어야 되고.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네 이거. 참 쉽죠? 이렇게 빼내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별거 없잖아. 이렇게 쭉 빼면 된다고. PRN-D 1, 2 6개가 필요하겠네. 이 구멍 보이지? 저 구멍에다가 이렇게 싹 껴줘야 돼. 쉽지? 이렇게 해갖고 끊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이 구멍에다가 꽂으면 끝나는 거야. 됐지? 됐죠? 이거 한번 해볼래? 알려줄게. 내가 4개만 하면 되는데 이제 전구는 다 교체가 됐고요. 이거 또 안 들어오면 또 다시 뜯어야 되는 거잖아. 잘 테스트 해보시는데 어때요? 테스트가 안 돼요. 다 꼽아야지 테스트가 되겠지 뭐. 렌즈도 깨끗하게 프로식이 됐군요. 기분이 좋아. 이쪽에도 먼지 많이 쌓여졌어요. 그렇지, 많이 쌓이지. 35년이면 먼지가 없을 수가 없죠. 자, 테스트 해볼까요? 주망 잘 들어오고요. P, R, N, D 들어오죠 이제. E, L, 그다음 오버드라이브, 오프까지 한 방에 다 끝났네, 그지? 전구를 LED로 바꾸고 싶었는데 얘는 LED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고 순정연구로 전차 주문이 다 새 걸로 다 바꿔놓으셨어요. PRN-D 부분하고 렌즈 세척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실내 조명들은 다 잘 들어오고요, 그죠? 이제 후직로도 굉장히 정숙해졌지? 심 팀장님이 마무리로 다 만졌어. 그랬고 찐이야 저 친구. 잘해요. 근데 지금 냉간시라서 조금 열이 오르고 다 올라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건 나중에 오늘부터 학습을 좀 할 거고, 이 배선을 이제 안드로이드 모니터 업체에 설치했는데 이렇게 설치해놨대요.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이죠. 왜냐면 구멍 내기 싫으니까. 근데 이거 보기가 좀 거시기하다 그래갖고 보니까 되게 그냥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잘 붙여놨고요. 양면 테이프만으로도 잘 고정이 돼 있었네요. 안 날아간 게 다행이다, 그지? 양면 테이프 짱짱한가? 자, 그리고 이 배선을 그러면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 이쪽 뒤쪽이 배선이 나올 자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와, 공간이 없는데 이거 어쩌면 좋지? 공간이 생각보다 없네. 이 사이로 빼야 되는데 선을 공간이 없다. 여기 조금 공간이 있긴 한데 이 사이로 선을 빼려면 선을 끊어서 이렇게 가야겠네. 아우, 날도 더운데 내가 오늘 목폴라 입고 갖고 씨 땀을 뻘뻘 흘리고 있지.
구멍 안 냈다. 원래 우드 구멍을 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안 내고 잘 됐다. 기가 막히지? 응? 역시. 자, 일단은 다 페어링 하니까 잘 되고요. 좋은데? 손도 없이 손 다 깔끔해졌고, 가크렌즈에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넣어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원래 이렇게 해갖고 이것만 여기로 옮겨달라는 거거든. 보기 싫으니까 이거 해라가지고 떼어갖고 이것만 좀 옮겨주시고 양면 테이프 붙여갖고 그것만 하면 사실은 화요일날 언더코팅하고 파이널 리뷰가 끝이었는데 다시 미션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트렁크도 다 했거든 지금. 이제 트렁크 자동 열리는 거 보여? 다시 해봐. 쇼바 잘 작동하죠. 자, 이제 우리가 엔진 작업이 다 끝났고 조정까지 타이밍 분사 조정까지 다 끝나서 많이 조용해졌어요. 그래도 인젝터가 고가기도 하고 없어서 사실 교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제작에 도움을 주시는 불스온 딥클린, 이번에 새로 나온 시그니처 딥클린입니다. 신제품 요걸 한번 넣어드릴게요. 강력해진 세정력 인젝터 부스터. 인젝터에 쌓인 카본 때를 더 강력하게 제거해준대요. 그래서 이거 한번 넣으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자주한테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엔진 오일 깨끗한 거 넣었는데 조금 더 코팅 해주려고 이제 불스온 시그니처 엔진 코팅 젤을 또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하나 넣어주면 그래도 꽤 안쪽 엔진 피스톤 마모되거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많이 부들부들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덱스형입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타이어 팔굽하고 왔습니다. 얼라이먼트를 좀 먼저 보고 다음 주 이제 도장 준비해서 바디 패널들 다 탈거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평일날 좀 시간 내기 어려워서 주말에 왔습니다. 핸들이 약간 좌측으로 좀 틀어져 있어요. 지금 하체 쪽 문자 체결을 하고 다시 조임 테프대로 규정값대로 넣었더니 약간 좀 엔진도 내리고 했기 때문에 일단 얼라이먼트를 보는 게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많아요. 그치, 핸들이 돌아가 있죠, 그지? 토구 값이 좀 맞춰져야겠네. 오늘은 잘생긴 실장님이 가크렌저 얼라이먼트를 봐주고 계십니다. 보고 있는 값이 지금 토구 값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고요. 딴짓하는 동안 토구가 가크렌저는 이제 캠버하고 캐스터 조정을 할 수 없는 타입이니까 원칙은 그냥 정상품으로 2차 제원에 맞는 걸로 쇼바 스프링을 맞춰서 껴야 되는 거네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체인블록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좀 당기는 거죠. 이렇게 당겨가지고 임의적으로 좀 약간 당기고 했는데 근데 이 정도 변칙이죠, 변칙. 뭐 주행질감이 이건 나쁘지 않다. 아니 쏠리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돌리는 거는 없었어요. 쏠리지만 않으면 이제 핸들만 좀 꺾여서 그냥 있어서 토우값이 아까 이쪽으로 많이 핸들은 지금 지금 정렬됐으니까 정상적으로 갈 핸들은 거야. 정상적으로 오프 같고 캐스터 값이 그 차이 그죠? 이 정도면 큰 차이는 아니에요. 캠버도 뭐 어쨌든 정상 범위 안에 들어. 이 정도면은 못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잘 나왔습니다. 얼라이먼트는 이제 정렬돼서 잘 움직일 거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마무리 테스트 주행한 후에 저녁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제 2차 이제 도장 보내기 전 일단 마지막 점검합니다. 제가 주말에 와서 뭔가 좀 2~3% 부족한 게 있었어. 뒷달 그러니까 드라이브 놓으면 엄청 떨리는 진동이 있었잖아, 처음 왔을 때, 그지? 그래서 엔진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싹 교체할 거 하고 해서 기능적으로 다 살려서 이제 점화 계통 쪽 문제가 없고 이제 부조도 다 잡혔어요. 그래서 얘는 이 인아웃 스위치 요게
요 인하에 들어가는 진공 라인이 바뀌거나 그러면 부조가 심해지더라고. 그래서 저거 바꿔가지고 일단은 정숙하게는 됐는데 이제 기본 RPM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브아시랑 부아시, 그지? 이게 지금 기본 무브아시 RPM인데 무브아시 RPM이 너무 높다. 지금 드라이브 걸렸을 때는 이 정도면 딱 적당한 거야. 지금 몇이에요? 1000 조금 넘어. 됐어요. 지금 딱 좋아요. 조금 낮춰도 돼요, 지금보다. 지금 딱 맞아. 에어컨 키면 올라가는 보상은 되는 것 같은데. ECU를 뺐다 꼈기 때문에 초기화를 해주는 걸 학습을 좀 해줘야 될 거야. 지금 에어컨까지 다 키신 거예요? 에어컨? 에어컨 켰어. 괜찮아, 이 정도. 이씨, 라이터가 이게 미끌미끌해서 잘 안 세워지네. 자. 어때? 심한 경우 막 핸들이 같이 따다다다다다 떨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 그럼 전체 부하가 걸린 거야. 에어컨도 켜고 하이빔에 전조등에 비상등까지. 그죠? 지금 이제 변화가 없죠, 그죠? 지금 팬 돌아도 그지? 약간만 부룩 거린 다음에 다시 보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저 ISC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약간만 낮춰지는데 그래도 800 RPM 정도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이거 저기 뭐지? 트로들 바디, 트로들 바디 메인이 있고 서브가 있는데 그 서브가 어딘가 걸려 있었어요. 아 그래?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지금은 정상이에요. 이 상태에서 메인 돌면서 그다음에 부하 돌면은 서브가 움직여. 그럼 이거를 지금 조금 더 올릴 수 없어? 이 상태에서? 한 부하 걸린 상태에서 한 지금 전부하 다 주세요. 그러면. 전부하? RPM을 딱 한 200-300 RPM만 더 올리면 더 정숙해질 것 같거든. 결과적으로 RPM이 딸리니까 엔진 돌아가는데 회전수가 낮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올려주면 부하 걸린 상태에서 그냥 꺼보세요. 별 차이 없으시죠? 별 차이가 없어요. 조금만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야. 그지? 미세한 한 1-200 RPM만 좀만 더 조정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지금 딱 좋은데. 아 체크 엔진 들어온다. 근데 너무 올리니까 그죠? 넘어가 버려. 된 것 같고 이제 내가 원하던 이제 RPM 값이 다 보상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켜봅시다. 초기화를 다 시키고 처음에 이제 얘가 윙윙윙 하는 게 이제 얘가 처음에 학습하기 위해서 보상 값을 찾기 위해서 하는 행위고요. 체크 엔진 전부하 다 없애고 걸어주세요. 자, 라이트 켜고 비상등도 켜주고 브레이크 밟고 풍량 최대 드라이브까지 걸면 얘가 올라가지. 지금 RPM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적당한 위치를 맞추죠. 그죠? 그죠? RPM 올라가야지. 그지? 지금처럼 부하 걸리니까. 네, 이제 전부하 꺼주세요. 피해도 하나 또 주시고. 학습을 하고 있네. 지금은 좀 괜찮죠? 지금은 되게 조용해. 만져봐. 이게 정상이지. 그랜저가 뭐 오래됐다고 핸들이 떨리면 안 되잖아. ISC 역할을 하는 보조 밸브가 트로틀 메인이랑 같이 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제가 어디선가 뭔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 쪼였다 풀었다 하니까 다시 지금 원상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움직여. 부하 걸 때마다. 꺼지면은 그렇네. 그렇지. 그렇게 움직여야지. 이게 어디선가 뭔가 걸려 있어. 오케이. 그럼 이제 해결 끝난 거야. 그거를 원했던 거야. 아, 그렇지. 차가 이렇게 돼야지. 씨. 이거 만져봐, 이제 드라이브에서. 진동이 하나도 없잖아. 네, 그지? 괜찮아요. 됐다. 이제 발골 인수분해 차량 인수분해 들어가겠습니다. 도장을 위해서. 이제 미션 진동도 있는지 느껴봐. 약간씩 기계식이기 때문에 좀 요즘 차보다는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때처럼 턱턱 하는 게 있는지 아마 분명 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엔진에 이게 정확하게 다 정상이 돼야지 미션도 그 영향을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션 충격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미션을 교체할 게 아니라 엔진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서 엔진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그 다음 미션에도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 지금 미션 지금 변속되는 거 느껴져?
각도를 나 줄일게. 이 정도면 텅 하고 그때 쳤잖아, 그지? 없죠, 그런 거. 그지? 엄청 부드럽게 올라가죠. 그냥 아 변속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느낄 정도로, 그지? 텅 뭐 이런 거 없었지. 그때는 범핑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없고, 그때는 옆에 탔으면 안막이었잖아요. 덱스 누나 태워갖고 딱 타보면 알거든. 차를 잘 모르는 여성분이 타면 야 차 왜 이래? 막 웃으면서 아 옛날 차라서 이거 안마기는 있어?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진공 라인을 먼저 수정하고 부조를 잡고 나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스로틀 바디 쪽에 있는 이제 스텝 모터를 이제 아마 거기 고쳐야 됐을 가능성이 컸어요. 그러니까 그거 부분 잘 조절하니까 지금 다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이제 밸브가 부하에 따라서 이거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다 정상 상태였다. 얘는 ISC가 스텝 모터 방식이라서 그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를 이제 체크해가지고 다시 조정했더니 이제 굉장히 정숙한 그랜저가 됐습니다. 차량 도장을 보내기 위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뽑아버리는 거야. 그냥 보내면 마스킹하고 줄일 거니까 일단은 기존에 했던 방식처럼 다 분해해서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앞에 범퍼부터. 이쪽 범퍼 거치대 저쪽으로 뒤집어서 올릴게.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렇지. 주의를 요하는 작업이다. 최대한 필에 손상이 없게끔 빼주는 게 중요하겠다. 얘도 세척해서 살려야겠다, 그지? 색깔을 변경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더 일이 많습니다. 그죠? 양면 도장을 해줘야 되지만 그분들도 물론 할 수 있는데 잘 부러지니까 안 하려고 그러시죠. 이거는 폴리싱을 해줘야겠네. 잡아줘요? 응? 빠져야 정상이지. 이렇게 도장할 수 없지. 근데 이런 것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돼. 이거는 강 부장님이 나중에 빠우 한번 쳐주십시오. 피스가 짙게 아닌 게 들어갔네. 그래도 나름 있다는 것이 고급차는 고급차네. 그지? 경고하나. 프라이드나 이런 거랑 좀 그지? 차이가 많네. 아 옆에 또 뭐가 있네. 많이 달려있네. 왜 안 나오냐. 야, 또 야물게 만들었다 이거. 범퍼 하나 붙인다 그냥. 요즘처럼 다르게. 아, 되게 나와야 되는데 또 안 나와. 잠깐만. 어디가 뭐가 있지 또. 이거 잡아봐, 내가 할게. 잡아야지. 무거워요? 자, 범퍼 다 떼었고. 부장님 그거 분해해주세요, 그거.
여기도 막 실리콘을 다 발라놨네. 엉터리. 얘도 도장을 보내야겠지? 와, 펜다이드 볼트로 도대체 몇 개를 박아놓은 거야 이거? 진짜 이거 하나 빼는데 봐봐 구멍 여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10개네. 요즘 차 한 4개, 5개는 다 걸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박아놨을까? 나오는 거 같지 느낌이? 오마이갓, 핸드폰 이렇게 어려워. 전체를 이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실내를 또 많이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거 보면 이 밑에 크롬도 떼야 된다 참. 이 크롬 밑에 사이드. 이거 모르고 그냥 제껴버리면 이제 핀이 다다닥 다 깨져버리겠지? 그럼 이제 실리콘으로 막 덜렁덜렁 붙여야겠지? 근데 잘 안 빠지지? 이제 양면 테이프가 또 있겠지? 아직까지 핀 손상 없이 잘 빼고 있어. 오케이, 나이스 샷. 아, 이때가 제일 좋아 기분이. 얘도 핀을 밀어서 해준다. 그냥 제끼지 말고 밀어서 그러면 나온다. 하나도 안 풀었지? 여기를 눌러줘야 된다. 이렇게. 왠지 커버가 움직이는 거 보면 이 커버를 빼줘야지 나올 것 같다. 그치를 빼주고 살살 올려서 빼주면 나온다. 손잡이 빼기가 무지하게 빡시네. 오기가 생기네. 다 뜯어버리고 싶네. 핀이 다 깨져버리네. 큰일 났네 이거. 나오기도 그렇지 않나? 이거 유리를 이미 깨져갖고 하나 붙였네. 떨어졌더라고요. 이거 빼다가 문제 생길 것 같은데. 잘 마스킹해서 공장에 칠해야겠다 이거. 이런 거. 어? 괜히 뺐다가 일이 좀 커질 것 같아. 됐다. 야, 그래도 30몇 년 된 거 치고는 플라스틱이 짱짱하다. 한번 주문을 바꿨을까 이런 부품들을? 제주들이? 그랬을 수도 있지. 우리가 FM대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도장의 퀄리티가 좋겠지. 하지만 공장들은 긴장하겠지. 조금씩 끝이 보인다. 자, 이제 여기 뒤쪽 트렁크하고 범퍼하고 테일램프, 그지? 그쪽만 분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야, 얘도 진짜 분해하고 나니까 볼품이 없네, 그지? 이런 것들이 부품이 다 있으면 참 좋은데 없겠지, 그지? 이런 것들도 막 지금 크랙도 가고 크롬이 다 가서 이거 그렇다고 크롬 랩핑지를 써서 할 수도 없고. 일단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들이에요. 근데 일단은 다행이 아니라 진짜 조심조심히 하고 다 핀 하나도 안 부러지게끔 다 살리긴 했는데 모르겠다. 일단은 이제 내일 조금 이제 이런 거 먼지 같은 거 좀 묻은 걸 좀 닦아서 보내야지 공장에서 칠할 때 결과물 좋게 나오니까 내일 한번 디테일하게 세척 좀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렁크하고 범퍼까지. 그러면 내일 공장에는 1시쯤 가는 걸로 할까?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피곤하네요.
미션 카파서블은 내 차 사랑이 문화를 선도하는 불수원, 생활형 자동차 튜닝 디테일링의 진수 덱스크루 덱스워시, 대한민국 범퍼는 범퍼닥터 함께합니다.